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문서 객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객체 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문서 객체 모델에서 각각의 웹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접근해서 그 안에 있는 속성을 가져오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객체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웹문서에 있는 요소들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를 객체화 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 문서 전체는 도큐먼트 객체로 관리를 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이미지 객체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화면상에 가장 간단한 웹문서 소스가 있는데요. 웹문서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웹문서에서 태그 부분, 즉 요소들 간의 계층 관계만 따지면 이런 식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것만 보면은 웹문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각 태그에 있는 속성이라든지 태그가 감싸고 있는 텍스트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성한 것이 돔트리입니다. 돔트리는 속성과 텍스트 내용을 각각의 노드로 구성을 합니다. 각각 가지가 갈라져 나온 부분을 노드라고 하는데 이 태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소 노드라고 하고요. 태그 안에 있는 속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속성 노드라고 합니다. 속성 노드는 요소 노드의 자식 노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 태그에 캐릭터 세트는 UTF-8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어요. 이럴 경우에 메타라고 하는 요소 노드의 자식 노드가 됩니다. H1 태그 안에 doit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이러면 H1이라는 요소 노드에 doit이라는 텍스트 노드가 자식 노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그는 요소 노드가 되고요. 텍스트 내용은 텍스트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태그 안에 있는 속성은 속성 노드가 되고요. 문서에 주석이 있을 경우에는 주석 노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웹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돔트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 문서에서 원하는 요소를 찾아가는 것을 이제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근을 해서 그 요소를 가지고 와서 변수로 저장한 다음에 그 변수에다 여러 가지 메서드라든지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요. 웹 요소에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의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왼쪽에 있는 메서드는 자바스크립트 초기에서부터 사용하던 메서드들이에요. get element by id 이렇게 하면 id 값이 있는 요소를 찾아가는 메서드입니다. 괄호 안에 id명을 입력을 하면 돼요. 클래스명이 같은 요소들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get elements by class name 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메서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형이에요. 클래스 선택자가 웹 문서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웹 문서 안에 그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복수형을 사용을 하고요. get elements by tag name이라는 메서드 역시 그 태그 이름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요소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같은 태그를 사용하는 요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get elements 하고 s를 붙여줘야 돼요. get elements by class name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get elements by tag name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웹 요소에 접근하게 되면 반환하는 값이 2개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은 HTML 컬렉션 객체에 저장이 돼요. 이 HTML 컬렉션 객체는 거의 배열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인덱스 값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3개의 요소가 반환이 됐다. 그러면 0, 1, 2라는 인덱스 값을 가진 HTML 컬렉션에 저장이 됩니다. 이 get element by id 메서드나 by class name, by tag name 메서드는 내가 웹 요소를 접근하려고 할 때
id 값을 이용할지 클래스 네임을 이용할지 또는 태그 네임을 이용할지에 따라서 메서드를 각각 따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q 셀렉터 메서드와 q 셀렉터 all 메서드는 이름 자체에서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id든 클래스든 태그든 상관없이 이 메서드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q 셀렉터 안에 id 이름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샵 기호를 붙여주면 되고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마침표, 태그 이름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그냥 태그 이름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q 셀렉터 하고 괄호 안에 샵 컵 이러면 컵이라는 id 값을 가진 요소를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q 셀렉터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값을 하나만 반환을 하고요. q 셀렉터 all을 사용을 하면 여러 개의 값이 있을 경우에 그 값을 모두 반환을 해줍니다. 클래스나 아니면 태그 같은 경우에는 반환하는 값이 여러 개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q 셀렉터를 만약에 사용하면 반환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만 가지고 옵니다.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접근할 때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오고 싶다. 모든 요소에 다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q 셀렉터 all을 사용을 하면 돼요. 여러 개의 값이 반환됐을 경우에는 노드 리스트로 저장이 됩니다. 이 노드 리스트도 배열과 비슷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값을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만일 q 셀렉터 all 그리고 p 태그라고 지정을 했다면 웹 문서에서 p 태그를 사용하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와서 노드 리스트에 하나씩 다 따로따로 저장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소스는요. 이 컨테이너라는 이 div 태그 안에 h1 있고 div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가 bright라고 두 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 accent라는 게 하나가 더 사용이 되어 있고요. accent가 지금 두 군데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을 한번 웹브라우저 창으로 열어볼게요. 여기에서 콘솔 창을 열고요. 여기서 에디오피아 게뎁이라는 요소에 한번 접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얘는 id 값이 헤딩입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해서 얘 id 이름이 헤딩이기 때문에 그냥 헤딩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id 값이 헤딩인 요소를 바로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클래스가 bright인 요소에 접근을 하고 싶다. 클래스가 bright인 요소가 지금 두 개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document get element 이번에는 s를 붙여주셔야 돼요. by class name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클래스 네임이 bright인 것. 그래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HTML 컬렉션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은 두 개예요. H2 요소에도 bright가 적용되어 있고 P 요소에도 bright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앞에 삼각형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올릴 때 윗부분에 표시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밑으로 좀 내려서 P에다가 P.bright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또 그 bright라는 클래스 스타일이 적용된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엘리먼트 탭으로 넘어가면서 해당 부분의 소스를 보여주기도 해요. 콘솔 창에서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getElement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클래스나 태그명을 이용을 해서 접근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HTML 컬렉션에 저장이 되고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클릭을 하면 엘리먼트 탭에서 그 소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큐어리 셀렉터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큐어리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 ID 프로덕션 이미지, 프로드 이미지라는 부분에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도큐먼트 큐어리 셀렉터라고 접근을 하는데 이때는 ID 값이기 때문에 샵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프로드 이미지라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div id equal prod image라고 접근이 됐습니다. 클래스 스타일 값이 액센트인 것, 이 부분을 내가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도큐먼트 큐어리 셀렉터 all 그리고 클래스명이기 때문에 점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액센트 라고 하면 이번에는 얘는 노드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얘도 배열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펼쳐보면 여기 바로 위쪽 오른쪽 부분에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된 것인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소스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노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큐어리 셀렉터 all 그리고 액센트라는 클래스 스타일이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1 이렇게 하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0이라고 하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배열처럼 인덱스 값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에 바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요소에 접근을 했다면 거기에서 속성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미지 요소에 접근을 해서 그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알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get attribute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또는 내가 클릭했을 때 그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set attribute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속성을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스를 보시면은요. prod pic이라는 id 값을 가진 요소에서 이미지가 이러이러한 경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때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소스라는 함수를 실행하게끔 연결을 해놨거든요. 디스플레이 소스를 보면 컵이라는 변수에 도큐먼트 큐어리 셀렉터 id 값이 컵인 것. id 값이 컵인 게 어떤 거죠? 네, 이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을 컵이라는 변수에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컵.get attribute source 이러면 이 컵이라는 객체에 접근을 해서 소스 속성의 값을 가져와라. 소스의 속성의 값을 가져오면 이미지 copy pink.jpg 결국 이 이미지의 파일 경로를 가져와서 알림창에다가 보여주는 소스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set attribute로 지정을 해서 이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바꿔주면 원래 있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꾸는 프로그램도 짤 수가 있습니다. 그 소스는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은 일단 문서 객체 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문서 객체 모델에서 웹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문서 객체 모델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